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 10년간 상장 코인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사라졌답니다. 상승장에서 특히 심하다. 뭐 이런 제목으로 이제 소식이 있어요. 내용을 보시면 Cryptocurrencies over 50% have died since 2014. 그러니까 2014년 이래로 have died, 죽어온 50% 이상의 가상화폐들. 그 뜻이죠. 코인게코에서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2014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암호화폐가 약 한 2만 4천 개 정도가 이제 그 상장이 됐는데, 그 중에서 한 1,500개 정도, 그 정도가 지금은 이제 사실상 사라졌대요. 특히 여기 이제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코인 시장 이제 상승장에서 한 11,000개 정도가 이제 상장이 됐대요, 코인들이. 근데 그 중에서 한 7,500개 정도가 사라졌답니다. 그러니까 뭐 한 70% 이상이 사라진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그 상승장에서 오히려 더 많은 암호화폐들이 그렇게 사라지느냐, 이런 상승장에서 더 많이 사라지느냐,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죠. 왜냐면 지금 이제 2024년, 2025년도 엄청난 상승장이 지금 예상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상승장에 사라지는 이유를 보면, 이 상승장에서는 말이죠, 코인들이 엄청나게 런칭을 해요. 새 프로젝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탄생을 하죠. 이제 뭐 잘 되니까, 뭐 코인 내놓기만 하면 많이 사갈 것으로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니까 너도나도 이제 코인을 내놓죠. 자, 이렇게 내놓으면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투자자들이에요. 투자자들이 이제 처음에는 뭐 지금 상승장이고 하니까 이것저것 막 사죠. 이것저것 샀다가 사긴 사는데 사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있는 타이밍이 별로 길지를 않아요. 금방 또 실망하고, 또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바로 또 다른 암호화폐를 이제 옮겨가죠. 바로 옮겨가면 어떻게 됩니까? 상장해가지고 처음에는 좀 오픈빨 좀 다른가 보다 했더니 다 옮겨가면 다시금 그 매수세가 거기로 오는데 언제 올지 기약이 없어요. 왜냐면 너무나 많은 코인들이 막 탄생을 하니까 다시금 주목받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그 코인 회사들이 고민하다가 다 문을 닫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 상승장이 아니고 하락장 또는 코인 시장이 뭐 그저 평범할 때 또는 침체돼 있을 때, 이런 때는 오히려 사라져버리는 암호화폐들이 그 비율이 적다라는 얘기죠. 왜 그러겠어요? 당연히 하락장과 침체장에서는 코인들이 많이 상장을 안 하죠. 하락장과 침체장에 누가 코인을 내놓겠어요? 잘 내놓지 않을 뿐더러 또 투자자들도 뭐 무분별하게 뭐 이 코인 저 코인 잘 사지를 않죠. 불안해하니까요. 또 뭐 샀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또 다른 살 것들이 그렇게 이제 많지 않으니까 그 상승장에 뭐 여기저기 옮겨 다니던 그런 것에 비해서 오히려 이제 잘 옮겨 다니지 않는 비율도 더 높아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하락장에서는 이 사라지는 코인들의 이제 비율이 적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상승장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뭐 언제까지고 그 상승세가 지속될 것처럼 투자자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죠. 일전에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상승장 때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 아랫목과 윗목의 비율을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보시면, 자, JP 모건의 CEO가 블록체인은 유용하지만 비트코인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JP 모건이면 어디입니까? 세계 최대의 투자 금융회사죠. 거기에 CEO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분이 이제 JP 모건 회장이라고 그래요. 1956년생, 국적은 이제 미국이고요.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나왔고 이제 MBA. 자, 그다음 보시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오랫동안 비판해온 이 제이미 다이먼은 블록체인이 돈과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유용한 기술이라고 평가하며 JP모건이 약 12년 동안 블록체인을 사용해왔다고 언급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유용한 기술이라고 그 미래의 가치와 전망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JP모건도 12년 동안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왔대요. 그래놓고 이제 블록체인의 미래, 블록체인의 기술은 인정을 하는데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한번 보죠. 자, 그러나 그는 암호화폐를 부동산 거래를 위한 스마트 계약과 같이 실용적인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유형과 또 그저 애완용 돌처럼 기능적 용도가 없는 유형의 두 가지로 분류하고 그중에 비트코인을 예로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이미 다이먼 이 사람은 비트코인을 바로 이 두 가지 유형 중에서 기능적 용도가 전혀 없는 그런 유형의 코인으로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시죠. 뭐 다이먼 이 사람은 비트코인이 투기에만 적합하다고 말하면서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뭐 이런 말들은 뻔한 얘기죠. 뭐 자기가 권리를 인정 안 하면 어쩔 건데요. 자, 그런데 보시죠. 자, 다이먼은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한 일반적인 회의론과 함께 비트코인 코드베이스에 명시된 대로 비트코인이 2100만 개로 공급이 제한될 것이라고 자기는 생각지 않는다라며 마지막 비트코인이 채굴되면 비트코인의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의 총 개수가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죠. 2100만 개로 정해져 있고
여기 보시면 17일, 그러니까 지금 1월 17일이요. 어제죠. 어제 1월 17일 오전 9시 반 기준으로 비트코인 채굴량은 약 1960만 개예요. 그러니까 총 2100만 개 중에서 93.34%가 이제 이미 채굴된 상황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수년 동안 지금 이제 거의 다 채굴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마지막 비트코인이 채굴되면 종말이 올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는데 근거 없는 얘기죠. 마지막 비트코인이 채굴된 것과 종말이 오는 것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비트코인은 지워질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의 최대 수량 2100만 개 상한선에 도달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100만 개를 상한선으로 정해놨지만 비트코인이 그렇게 2100만 개로 공급이 제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아니, 비트코인이 2100만 개로 공급이 제한될 것이라고 이미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근데 이걸 믿지 않는다라는 이 속에는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지금 처음 만들어낸 개발자가 지금 우리가 나카모토 사토시 그 사람이라고 알고 있죠. 대외적으로는 지금 나카모토 사토시가 일본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1975년생 일본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의 정체가 불분명하죠. 지금 전혀 베일에 쌓여 있어요.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이제 얼굴을 내놓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일전에도 강의를 드렸는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코인이 이제 앞으로 달러 있죠. 달러의 패권도 점차 식어갈 것이고 뭐 그런 것을 과거에 이제 예측을 해가지고 미리감치 이제 10수년 전에 미국과 영국이 서로 합작해서 계획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합작품이 아니냐. 따라서 나카모토 사토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가상의 인물이고 실제로 그 뒤에는 미국과 영국 정부가 숨어 있다. 뭐 이런 추측들이 있어요. 뭐 그럴싸한 추측들이죠. 그러나 이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결론도 거기에 대해서 내릴 수는 없는 것이지만 뭐 상당히 지금 일리가 있는 그런 추측이에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말이죠.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 달러를 가지고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를 이제 주물러 왔죠. 달러를 막 찍어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달러도 한계 상황을 맞이했죠. 그럼 달러를 엄청나게 그동안 미국이 찍어내 왔는데 이제 뭐 달러를 뭐 더 이상 찍어내고 하는 것도 이제 한계에 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는 야 미국이 이제 디폴트가 되느냐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죠. 그러니까 달러도 이제 한계를 맞아서 더 이상 이제 달러로 미국이 이제 세상을 제패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고 일찌감치부터 이제 비트코인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 비트코인으로 또 미국이 전 세계를 이제 제패하려고 하는 그런 심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자, 만약에 그렇다면 말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어떻게 만들까요? 앞으로 엄청나게 띄운다고 봐야죠. 미국이 뭐 자기들이 뭐 주도해서 만든 코인을 놓고 가격을 안 띄울 리가 없죠. 비트코인 가격이 높아질 대로 높아져야 이 비트코인의 원래 주인인 미국이 그 비트코인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그때 그 달러를 가지고 세상을 주무르던 것보다 훨씬 더 막강하게 더 파워풀하게 세상을 컨트롤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JP 모건 CEO는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2100만 개로 공급이 제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비트코인이 이제 탈중앙화가 돼 있고 그 맥시멈 개수가 이제 2100만 개라고 알고 있지만 만약에 이제 미국과 영국 정부가 그 뒤에 숨어 있고 그들이 주인이라면 이렇게 이제 2100만 개로 공급을 끝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이 사람의 추측이죠. 추측이니까 뭐라고 어떻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JP 모건의 CEO인 이 제이미 다이먼과 같은 금융계에 종사를 하고 있고 금융계의 최대 회사죠. JP 모건이. 그러면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말입니다. 비트코인을 폄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투자가 자기들은 주로 증권이나 이제 다른 전통 자산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비트코인이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비트코인이 활개를 치면 당연히 자기들의 이제 파이가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이제 폄하할 수밖에 없어요.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죠. 워런 버핏 역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워런 버핏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을 주식, 증권으로, 증권 투자로 돈을 벌고 이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거 한 가지는 방금 전에 이 JP 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이 말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이제 비트코인을 아무런 용도가 없는 걸로 이제 구분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이 비트코인은 말이에요. 어떤 용도가 없어요. 이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비트코인이
어떤 뭐 비트코인을 사용해서 뭐 돈을 송금한다든지 뭐 보낸다든지 할 때 뭐 속도가 빠르기를 합니까? 아니면 송금 비용이 싸기를 합니까? 한마디로 용도가 없어요. 용도가 없는데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힘을 실어줘 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6천만 원까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 비트코인을 어떤 기능적 용도도 없는 그런 코인이라고 이제 비트코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것은 너무나 편협한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왜냐면 말이죠. 이 금 있죠. 금, 골드. 금은 어떻습니까? 금은 무슨 어떤 용도가 있습니까? 금도 어떤 용도도 없어요. 금을 뭐 구워 먹을 수가 있습니까? 뭐 어디에 사용할 수가 있죠? 물론 어떤 뭐 금속 기계 같은 걸 만들 때 아주 미세한 부분에 어떤 뭐 열 전도율이 좀 좋고 뭐 그런 건 있지만 뭐 그런 정도의 용도와 비교를 한다면 비트코인도 역시 뭐 속도도 느리고 뭐 전송하는데 비용도 더 많이 들고 한다고 하지만 그런 정도의 기능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아무 기능적 용도가 없어서 앞으로 사라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너무나 이제 편협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골드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힘을 실어주면 그다음부터 그게 이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뭐 과거와 지금의 그 금처럼 앞으로 이제 디지털 시대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런 금처럼 자리매김을 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죠. 그게 제 관점이에요. 부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도 차분하고 지혜로운 투자로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멋진 수익들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